6일 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나는 후보자다에서는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웅원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밤 12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고 모임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밤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불광천 벚꽃 행사 은평의 봄이 8일까지 열립니다. 불광천에서 벚꽃 관련 행사가 열리는 건 3년 만의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 서울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천구청장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강흥원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강웅원 전 양천구의 의장이 4년 만에 다시 양천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4대와 6대 양천구 의원을 지낸 강 예비후보는 의정 활동으로 쌓은 민원 해결 역량을 지역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신월동 교통불편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신월동에 전철이 다니지 않아 주민 불편이 크다며 목동 경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철이 안 돌아간다는 양천 어릴 겁니다. 신월동 지역입니다. 항공소음 피해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같이 토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웅원 예비후보는 투명한 공무원 인사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비리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감옥을 가든 가족이 감옥을 가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또한 인사 부분, 성진 부분도 가장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불광천 벚꽃 행사 은평의 봄이 오는 9일까지 은평구 불광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불광천에서 벚꽃 행사가 열리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인데요. 은평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벚꽃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불광천 벚꽃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고요. 9일 토요일 저녁에는 불광천 수상무대에서 가수의 축하 공연도 개최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6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2,377명, 은평 2,662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6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83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일 효과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로 70%에 육박했던 서울시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2%로 내려왔습니다. 6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62.9%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했는데요.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번화가 밤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아직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모임 시간과 인원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시간 늘어났는데 1시간이라도 뭐 주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10명으로 늘었고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와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도심 번화가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를 전후해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빈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7분인데요. 영업 가능한 시간이 1시간가량 남았지만 길거리와 식당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상인들도 아직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딱히 손님들 숫자나 인원수에 대해서 차이는 하나도 못 느껴졌어요. 네, 그냥 저번 주랑 별로 다를 게 없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약 2년간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고민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대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해와가지고 저희 사람 관리하는 데에서도 갑자기 또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가게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번 거리 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후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 완전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전 일상을 온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는 18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검토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네, 관련 내용을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선 지난주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점이 지났다고 봐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위중증 사망자 수도 감소세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보고된 확진자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지만 실제 감염자는 전 인구의 한 50% 정도는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BA2 저희가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70%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봐서는 지금의 이제 감소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18일 이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해제, 그리고 확진자 격리 완화 등의 일상 회복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역을 지금 해제해도 될까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방역 조치들이 상당히 해제가 된 상태이고, 감염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행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롱 코비드라고 하죠. 확진됐던 분들 중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나서 일상이 복귀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유증의 증상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사실 명확히 정의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질병의 범주로 명확하게 아직 규정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2, 3주 정도 겪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으시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기력저하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으로 잘 복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롱 코비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진단을 해도 명확하게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규명이 잘 돼 있지는 않아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고 각자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결국은 일종의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증상들이 있으면 그 증상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조치들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게 롱 코비드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실제로 다른 질병들이 있는데 이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코로나19랑 관련이 없이 어떤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 증상에 따라서 관련 진료를 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1일 과학의 날을 전후로 과학관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축제와 강연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받기로 했는데요. SNS에 자신이 읽은 과학책의 일부 문구를 언급하고 부탁해 과학기술 해시태그를 달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참여 인원 1명당 10,000원씩을 적립해 하반기 과학융합 공연 등의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140여 개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사이언스 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